황순이의 일기. 황순이의 일기. 오늘 학교길에서 절친 깡순이를 만났다. 깡순아, 나 내일 체험학습 내고 해외로 놀러 간다. 부럽지? 아!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깡순이 얘기를 하며 우리도 가족여행을 가자고 쫄랐다. 우리도 가요. 한 번도 안 갔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깡순아, 넌 여권도 없잖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다. 나는 슬프게도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 저 바다가 다 육지로 되어 있다면 내가 걸어서라도 세계 일주를 할 텐데 무지 아쉽다. 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홍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과학 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빵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 지금 빵쌤의 과학일기 같이 강좌 함께 듣고 계시고요. 빵쌤의 일기를 통해서 호기심 끌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본강의 통해서 개념 배우고 있는데, 오늘 나온 그 빵순이의 일기는 친구 이제 깡순이가 해외여행 간다고 자랑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가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자꾸, 그치? 우리도 막, 누구네. 깡순이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주는데 엄마 아빠는 안 해. 엄마가 그러죠. 비교하지 말라고.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놓고 성적은 또 비교하시죠. 야, 깡순이 요번에 몇 점 받았는데 너는 뭐야? 이러잖아요.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깡순이의 그 해외여행 때문에 이제 뽐뿌질 당하 이제 빵순이도 여행 가자고 하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빵순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있는 바다가 다 육지라면 내가 걸어서라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결국 우리 1학년에 이제 직권의 변화라는 단원이 있죠. 그죠? 직권이라는 것은 지구의 겉표면 지각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직권이 변화를 해요. 땅덩이가, 즉 대륙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학설과 그 다음 판구조론이라는 이러한 이론, 개념을 통해서 이제 직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알겠죠? 일단 교환을 다운받아 주시고, 과거에, 옛날, 3학년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이가, 즉 육지와 바다가 어떠한 모습을 이루고 있었는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라고 그랬어요. 베게너. 그랬어? 이 사람 기상학자예요. 근데 갑자기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쵸? 이거 결국 지구과학 파트인데, 지구과학 파트, 이게 나온 게 한 1920 몇 년 막 이럴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일제강점기였을 때였지, 그치? 그때 이제 사람들은 땅덩이와 옆나라, 옆에 뭐 있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 거죠. 왜? 침략하려고, 그죠? 침략을 하면 거기서 자원도 얻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자원도 얻을 수 있고. 아무튼 그렇잖아. 식민지와 되게 나쁜 거 아니냐? 아무튼 그래서 지구과학이 이제 그제서야 발달을 해요.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느린 게 지구과학이에요. 침략해야 되니까 저 나라 뺏고 싶고, 날아가야겠는데 비행기도 있어야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배도 있어야겠고, 하늘과 또 바다와 땅덩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게너라는 사람은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침략 때문은 아니고 기상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어떤 하나의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그 두 대륙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죠. 그쵸? 전 몰랐는데요. 저는 태평양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항상 세계 지도를 우리나라를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태평양 그러면서 이렇게 평면으로 펼치죠. 그쵸? 그렇다 보니 이제 아프리카는 요쪽, 아메리카는 요쪽, 그래서 정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잖아. 사실 이렇게 이어서
지구본처럼 둥글게 갖다 붙이면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대서양 사이로 마주보고 있죠. 그쵸?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서로 어때요? 요렇게. 여기 보이죠? 해안선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선이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보고 과거에는 이 대륙이 하나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찾아 모으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베게너가. 그죠? 자, 보시면 자 3억 년 전에는 그래서 3억 년 전 느낌 안 오죠? 그냥 아주 오래전 3억이라는 돈도 사실 와닿지 않지 않나요? 뭐 300원, 3,000원, 3만 원, 뭐 30만 원까지 내가 어떻게 보겠는데 이제 100 넘고 뭐 이러면 억도 잘 느낌 안 와요? 그쵸? 아무튼 3억 년 전이래. 아주 오랜 옛날 그 3억 년 전에는 한 덩어리였던 대륙 이름이 판게아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이제 황순이가 엄마가 이제 여행 경비 안 주시고 여권도 없어 비행기 안 타고 그냥 걸어서 가면 되는 거죠. 걸어서 이렇게 세계 일주 하면 되잖아요. 그치? 3억 년 전에 이렇게 한 덩어리였어. 대륙이. 그러한 대륙이 굉장히 컸겠죠? 이 거대한 대륙의 이름이 판게아인 거야. 판게아. 대륙이 하나면은 바다도 하나겠죠. 나 이런 거 좋아해. 대륙이 하나면 굳이 이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냥 대륙은 대륙이지. 그치? 굳이 막 아프리카, 아메리카만 나눠질 거 없고. 그다음 바다도 하나면 굳이 태평양, 뭐 대서양, 인도양 나눌 필요 없고 그냥 다 바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주 좋아. 그죠? 그랬는데 이것이 점차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여러 대륙으로 분포하게 되었다는 학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억 년 전에 이렇게 거대한 대륙 판게아 하나의 대륙이 있었다가 이게 이제 나눠지고 즉 분리되어서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런 현재와 같은 모습에서는 이제 바다도 건너려면 배도 타야 되고 또 그러니까 다른 대륙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황순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변했다라는 얘기야. 근데 베게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증거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세상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베게너가 알았어. 그래서 증거를 이렇게 됐어요. 야, 대륙 이동한 거 진짜 맞다니까?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제일 먼저 쉬운 건 이거죠.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어떻게 해요? 비슷한 거예요. 그죠? 해안선의 일치 한 가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쪽 여러 대륙 그러니까 즉 떨어져 있는 여러 대륙에서 뭐가 나왔어? 동일한 화석이 나오는 거야. 분명히 지금 현재 사이에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과거에 마치 하나의 대륙이었던 것처럼 동일한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글로소프테리스, 뭐 메소사우루스, 약간 공룡이나 약간 조금 진화가 덜 된 애들이겠지? 그치? 그러한 여러 이제 화석, 그러니까 여러 화석은 여러 가지만 종류가 이제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글로소프테리스가 여러 대륙에서 나오고, 그죠? 메소사우루스가 여러 대륙에서 나오고, 이러한 여러 대륙에서 동일한 화석을 보고선 과거엔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다음 빙하의 흔적 그랬어. 지금 현재 지구를 보면은요, 지구 적도 쪽에도 과거에 빙하로 덮여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적도 쪽이, 그러니까 지구 한가운데가 추웠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 대륙들이 다 남극 쪽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남극 쪽에 모여 있었어. 그 다음에 빙하로 덮여 있었죠. 근데 이 대륙이 분리되어서 이동해서 지금 현재 적도 근처까지도 다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빙하의 뭐 이동 방향 그리고 흔적을 살펴보면 얘네를 남극 중심으로 모아 보면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였다. 빙하 이동 방향이랑 흔적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증거를 또 댔고, 그 다음에 산맥의 일치. 그래서 산맥, 그쵸? 여기 보니까는요, 여긴 유럽이니 뭐니? 그치? 어디니 여기는? 얘네가 그러니까 떨어진 대륙인데 산이 우리나라로 치는 뭐 태백산맥 이런 게 되겠죠? 산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대륙인데 퍼즐처럼 붙어놨다고 봤을 때 이어지는 산맥, 그죠? 산맥의 그 연속성, 산맥의 연속성을 보고 이거 봐, 갖다 붙여 놓으면
과거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얘네가 분리되어서 이동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과거에는 하나였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럼 사람들이 그래. 진짜 야 나 백연호 너 대단하다. 그죠? 막 리스펙 뭐 이러고 끝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그 무거운 대륙을 운반한 그 원동력 누가 운반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백연호가 그때도 이제 탁 치고 나갔어야지. 그것 말이지 하고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백연호의 대륙 이동설은 설로만 끝나는 거죠. 설로만. 그치? 자 보시면 정리 봅시다. 결국에는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나와야 돼요. 그죠? 우리 요걸 배울 건데 요게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백연호의 대륙 이동설인 거지. 그치? 대륙이 이동하였던 여러 가지 증거들 몇 가지, 네 가지. 그죠? 몇 가지, 네 가지 증거들을 막 대면서 야, 과거의 대륙 하나였어. 분리되어서 이동해서 지금같이 됐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죠? 했지만 이러한 대륙 이동의 원동력 누가 그 무거운 대륙을 운반했는가? 왜 대륙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동력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깨갱해야죠. 깨갱한 거지. 그치? 자,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얘기하면 결국은 뭐냐면 멘틀의 대류가 되겠습니다. 자, 멘틀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덩이 지각보다 더 아래, 멘틀 더 아래 이제 핵이 있는 거죠. 지구 내부에. 그쵸? 그러니까 지각하고 핵 사이에 있는 지구 내부 구조가 멘틀인데 얘가 지각과 가까운 딱딱한 쪽은 뭐 암석권이에요. 단단해요. 근데 핵 쪽, 그러니까 지구 중심 핵 쪽에 가까운 멘틀의 하층이죠. 아래층. 거기는 연약권이라고 해가지고 유동성 고체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꿀렁꿀렁꿀렁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살처럼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 뱃살처럼 꿀렁꿀렁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자꾸 움직여.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땅덩이들도 따라 움직여야지. 야, 밑에서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이는데 딱딱한 땅덩이가 난 움직일 수 없어. 뭐 이렇게 안 움직일 수 없어. 나도 같이 이렇게 가고 걔가 가면 나도 이렇게 따라가고 해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대륙이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 못했다는 얘기죠. 일단 여러분들은 멘틀의 대류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근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죠? 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1928년에 멘틀 대류설이 나옵니다. 그쵸? 멘틀 내에서 대류가 일어나. 멘틀이 움직여.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대륙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멘틀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뭐냐면 밑이 더 뜨겁잖아요. 핵이 있잖아요. 그쵸? 그 뜨거운 부분은 또 올라올 거예요. 또 올라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차가워지면 내려가려고 해요. 그 아래에서 계속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멘틀이 움직여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땅덩이 또 따라 움직였던 거죠. 그죠? 멘틀의 대류설은 홈즈가 얘기했고 여기에서 이건 이제 원인 설명이 됐던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더 확고히 그죠? 네. 보태기 한파를 한 거지. 누가? 헬스가 해저 확장설을 얘기를 해요. 바닷속 땅덩이를 봤더니 해령이라는 약간 바닷속에 이렇게 산맥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해저 지형 중에 해령이라고 이렇게 산맥처럼 생긴 데가 있는데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 지역이 점점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양옆으로 이동하고 해구에서 소멸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닷속이에요? um파였겠죠. 여기 바닷속이에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점점 확장되어 퍼져나가요. 해저 확장. 그러다 해구에서 소멸하더라라는 얘기죠. 올라오고 스쳐 지나가서 이렇게 얘가 하강한다는 얘기는 대류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 지역 나이가 점점 대칭적으로 많아져요. 이렇게 생성돼서 뭐 5년, 짧게, 그죠? 10년, 20년 점점 많아지다가 되게 나이 많은 지각이 해구에서 사라지는 거죠. 걔가 나이가 많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퇴적층이 두꺼워요. 해구 쪽으로 갈수록 퇴적층이 두꺼워. 쌓인 게 많다는 얘기예요. 쌓인 게 많다는 건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선생님도 오래 살아서 노폐물이 몸에 많이 쌓였을 거 아니? 뭐야. 슬퍼.
그지? 자, 이런 해제 확장설이 있고 이 모든 학설들을 종합해서 네, 지구과학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판구조론을 생각했어요. 자, 판구조론 뭐냐면 지구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퍼즐처럼. 근데 이 판들이 움직이는 거죠. 누구 때문에? 멘틀의 대류 때문에. 해서 판이 멀어지는 곳, 또 판이 만나는 곳, 어긋나는 곳도 여러 가지 판의 경계가 또 생기고 그런 데서는 화산과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판 구조론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륙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그럼 판 구조론 그래 얘가 이제 결론이야. 근데 판 구조론인데 판이 뭐냐 판이. 그 판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자, 판을 보시면 요거 봐봐요. 여기 일단 지구 내부를 보면 여러분들 짜잔 가장 바깥쪽 여기가 지각이에요. 지각은 또 암석으로 되어 있겠죠? 걔가 또 풍화 침식당해서 깎여가지고 토양을 이루겠죠? 우린 그 토양을 또 밟고 살고 하겠지? 그치? 그게 바로 지각이고 지각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여기가 멘틀이야. 얘가 움직인다는 그 녀석인가요? 그렇죠. 얘가 대류한다는 그 녀석이고 나머지가 핵인데 좀 더 위에 멘틀 곁에 있는 애가 외핵이고 더 아래쪽이 내핵이에요. 그러면 판은 어딜 얘기하냐면 판은 지각을 포함한 멘틀 상부, 지각을 포함한 멘틀 상부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가 뭐가 되냐면 판이 되는 겁니다. 판. 그죠?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어? 움직이는 멘틀이 있는 거예요. 얘가 움직여주면 판들도 따라 움직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판의 구성부터 보시면 봐봐요. 대륙 지각이 있어. 얘는 평균 한 35km 정도 되죠. 그 다음 해양 지각은 여러분 바닷속에도 여기 봐봐요. 여기 해양 지각이야. 바닷속에 땅이 있다고요? 땅이 있잖아요. 해저지형 있잖아요. 바다는 야 끝까지 바다야? 저 지구 내부로 갈 때도 계속 바다야? 지구 중심까지 계속 바다 아니잖아. 그죠? 땅 있어요. 해양 지각 평균 5km. 됐니? 자, 여기가 이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야. 근데 그 밑에 멘틀이 있죠. 근데 좀 딱딱한 멘틀 상부 여기까지. 밑에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대륙 지각에다가 멘틀 상부를 합치면 여기를 우리가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해양 지각에다가 멘틀 상부를 합치면 해양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대륙판과 해양판이 지구 표면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판은 뭐니? 판은 판하면 우리가 지각만 얘기한다 하면 안 돼요. 지각을 포함한 멘틀. 근데 멘틀 전체 아니죠. 위쪽 멘틀 상부. 두께가 약 100km 정도 됩니다. 딱딱한 암석권으로 봐요. 그게 판이지. 됐습니까? 자, 이때 여긴 설명 계속 얘기했던 설명이고 구조만 보시면 돼요.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그죠?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 두께는 여러분들 100km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게 판이고 판의 종류는 대륙 지각과 함께 대륙판, 또 해양 지각과 함께하면 해양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습이 요렇단 얘기야. 우리나라 어딨니? 우리나라 찾는 것도 너무 어렵대요. 우리나라는 여기 유라시아판 우리 어디 있다고 해야 돼? 끝인가 어디? 여기 어디니? 여기 있다. 어머, 그거 봐. 우리가 맨날 우리나라 이렇게 중심으로 노니까 그죠? 요렇게 놓으면 되게 헷갈리죠. 그치? 됐어요? 여기 있어요. 유라시아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판이 유라시아판 끄트머리에 있고요. 접하고 있는 것은 뭐 태평양판하고 또 필리핀판하고 접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항상 지진이나 화산이 되게 빈번하게 나타났던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지구 겉표면이 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이 판들을 움직여. 원인이 뭐라고? 멘틀 대류. 근데 딱딱한 판과 판이 움직이다 보면 경계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쵸? 만나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나는. 근데 이때 방향은 다 제각각이야. 같다고 할 수 없어요. 얘가 서로 움직이다 보면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여기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만나요. 그런 걸 어려운 말로 이제 수려면 경계다라고 하는데
무거운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면서 또 지진 화산이 일어나고 또 독특한 지형, 해구와 같은 지형을 만들고 또 여기 보시면요. 유라시안판과 그다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얘네는 둘 다 대륙판이거든요. 밀고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면 똑같은 애들이죠. 밀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곳도 있죠. 어긋나는 거야, 그냥. 이런 애들이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해서 그냥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판들이 각각 달리 그러니까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른 거예요. 움직이면서 어떻게 된다? 여러 지각 변동을 보여준다. 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판의 경계 정리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자, 각각의 판. 여러분들 알죠? 대륙판, 해양판 있고 지각 포함 멘트 상부. 움직임에 따라 어디에서? 판의 경계에서. 그러니까 판과 판의 경계 부분이고요. 어떤 하나의 판, 한 가운데 중앙 중심이 아니에요. 판과 판의 경계에서 뭐가? 화산, 또 지진, 조산운동. 조산운동이라는 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걸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조산대를 형성하게 되거든. 이러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베게너가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요. 대륙은 원래 하나였어. 이동해서 현재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죠? 원인은 멘틀의 대류였고요. 여러 가지 학설들을 종합해서 판 구조론을 만들었죠. 그죠? 지구 표면이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멘틀의 대류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여요. 방향, 속도 다르게. 그러다가 판의 경계에서 이러한 지각 변동을 나타내더라. 라는 것까지만 우리 친구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아마 이제 또 문제나 또는 요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잠깐 풀고요. 그 다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내용 정리 잘 하시고 문제도 풀어보셨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어요. 자, 베게너는 3억 년 전, 아주 오래전이라고 그랬죠?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팡순이가 걸어서 세계 일주가 가능했었지. 그치? 그 대륙을 우리가 판게아라고 했죠. 그죠? 판게아. 자, 판게아로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근데 원인, 원동력 설명을 못했죠? 이러한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은 뭐라고요? 멘틀의 대류이다. 이거 서술형으로도 되게 잘 나와요. 멘틀의 대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해저 지각.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 지각이 점점 확장되면서 대륙이 멀어지고 있다는 학설 뭐였어요? 해저 확장설이었죠. 해저 확장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판 구조론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그죠? 문제 하나. 옳지 않은 거, 틀린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1번. 판의 이동 방향은 모두 같다? 왜 모두 같으면 다들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죠. 제각각이죠? 달랐어요. 그치? 판의 이동 방향은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달랐어요. 틀렸고. 그 다음 판의 두께는 100km 정도 맞아요. 그 다음에 지각 포함 멘틀 상부까지가 구성 맞고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동하면서 경계에서는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한 거 맞죠? 다 맞는 설명. 틀린 거 1번에 있습니다. 1번만 잡아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정리했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팡순의 일기로서 재미난 과학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만나 알찬 과학 공부 함께 합시다.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